저도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그 통일준비위원회 만드실 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좀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많이 아마 이 사망하신 이 이재수 사령관님이 계시면 정말 이런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조직을 했는데 이 정권이 탄압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지금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못 살게 두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도 우리가 뭐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재수 사령관을 그렇게 못 살게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재수 사령관이 이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이대로 계속 탈북자들이 뿌리는 대북전단이 좋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뭐 북한 사람들이 보고 더 감동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 작고 그 내용이 알차게 엮는 거, 이거 요렇게 진짜 연날개 그 꼬리처럼 요렇게 작습니다. 이걸 이런 얇게 만들어서 북한에서 확 뿌리면 이게 어느 창고자방에 빼기든 어느 집안 마당에 떨어지든 지금 탈북자들이 보내는 이렇게 큰 건 북한이 수거하기 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재수 사령관이 생각하는 이재수 사령관도 예.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상당히 했죠. 수거하기 어려운 거, 북한이 도무지 수거하기 어려워서 북한 주민들이 임의 시각에 주어볼 수 있는 그런 삐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많이 노력했고, 북한이 아마 그때 뿌린 삐라들을 아마 지금도 어느 창고짬이나 이런데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작은 삐라를 뿌렸냐 하면, 그게 또 그때 이재수 사령관이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삐라를 이렇게 작게 만들면 북한 주민들도 딱 보게 앞면에 김정은 타도 그 다음 뒷면에 보면 무상착취 반대 이렇게 딱 써면 앞뒷면 어디에나 다 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살펴보면 북한 주민들이 딱 보고 이게 삐라야? 이런 건 나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삐라를 만들어서 겉들이도록 그렇게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분이 중학교 때 공부를 엄청 잘했다고 그러시더니 네. 진짜 천재였군요. 예. 다시 한번 정말 자결하신 이재수 장군님, 이미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정말 그리워지네요. 이런 애국자들이 지금 현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있고 목숨으로써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정말 이 정권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정권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딱히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하는 걸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느냐, 통일을 위해서 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번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다 놓고 오히려 그동안 대한민국을 반대했던 자들이 다 지금 들쑤시기 나와가지고 무슨 완전히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민충이 숲뒤 올라간 것 같이 논다. 세상에 어디 올라갈 줄을 모르던 민충이가 숲뒤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세상에 자기밖에 잘나 보이는 게 없는 줄 알고 말이에요. 날치는 것처럼.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무식하게 놀고, 얼마나 교양이 없고,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지금 행동을 해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지금 자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이거 오늘 정말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었는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정말 더욱더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 간접적으로 북한의 내부에서 김정은을 끌어내리도록 간접적으로 노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또 직접적으로 내려가. 직접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이 2016년도에 이명박 패당하고 박근혜 패당은 지구상 끝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노동신문에 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이 북한의 군인들입니다. 주로 군인들을 주축하는데 그 일반 병사들이 아니고 지금 군부의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네, 높은 사람들이. 예. 예. 그런데 아직 북한이 이 사람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당이나 무역기관에도 지금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들이 남한하고 연결을 짓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한에 드나드는 이 무역 일꾼을 통해서 이 국가정보원하고 연결을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다 들어보고, 아, 이쯤 하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쓸만하다. 예, 북한을 이렇게 완전히 민주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역량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금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정말 김정은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군대든 주민들이든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게끔, 예, 그렇게 다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이 남한의 국정원하고 연결된 북한 무역 일꾼이죠. 무역 간부가 체포됐습니다. 예, 그 체포되고 그랬는데 왜 지금 이 북한에 있는 조직이 살아만 남았냐 하면, 이 남한에 와서 국가정보원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던 사람은 그 뒤에 이 연락원이 있었습니다. 그 연락원한테 다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럼 그 연락원이 기본 자료를 또 그 위에 있는 데다 보내주고, 이게 조직이 아주 세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원은 그 대열 명단을 전혀 모르게끔 자기하고 딱 연락하는 사람 한 명만 알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잘했네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이부이 감시를 받다가 들켰습니다. 들키니까 이 사람은 잡혀서 2017년 5월에 처형됐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그 사람도 백두산줄기입니다.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하던 사람의 그 자손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백두산 줄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도 김정은을 아주 싫어하고 빨리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많죠. 뭐 솔직히 말해 김일성 시대에 종파라고 하던 사람들도 사실 대부분 김일성하고 같이 빨치산 투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더 싫은 거죠. 그러면 지금 북한 내부에 김정은을 처단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아니, 그 북한이 올해 8월에 후방총국 검열을 하면서 또 숱한 사람들을 사실 숙청했습니다. 후방총국 예. 검열하면서? 예. 예. 후방총국 검열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중이나 내일 중이나의 문제지. 네. 높은 자리 있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언론에 이 대북 언론들에 좀 나왔는데 호위 총국 검열이 있어서 간부들이 숙청됐다. 나왔어요. 네. 그 RF에도. 네. 이게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호위 총국 검열이 있었는데, 저 호위 총국을 이렇게 막 검열하고 사람들을 숙청한 게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건 김정은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건드리지 못하는 조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2015년부터 이 박근혜 정권하고 이 협력했던 단체 그 조직원들 중에 호위 총국 간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 떠나서 호위 총국 간부들을 모조리 다 뒤를 캐고 다닌 겁니다. 예. 한국하고 똑같아. 요즘에 예.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찰을 했다고 난리치겠잖아. 아닌 게 아니라 권력은 그런 거구만. 네, 예. 그 남이나 북이나 뭐 같은 민족이 아니랄까봐 그러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 호위 총국 검열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조직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예. 지금도 건재했습니다. 아, 건재 있다. 네. 아하.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남한의 이 한국의 국가정보원하고 연락을 하던 사람이 잡히게 되니까 네. 그 사람하고 연계를 놓던 선이 자살을 한 겁니다. 예, 그래 자살을 하는 바람에 사건이 다 중간에 끊어져 버렸죠.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생방이 알림이 안 뜬다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아, 이런 게 여지껏 다 비밀이니까 이런 한국에서 이뤄진 이런 비밀을 함부로 폭로하면 안 된다. 예. 뭐, 이쯤만 정도는 이미 뭐, 월간조선이나 이런 데 나온 거니까 나왔어요. 제가 약간 보충을 해준 겁니다. 이게 오늘도 생방 알림이 안 오네요. 이거는 지금 구글 코리아가 지금 세무조사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뭐 우리 같은 방송은 아주 뭐 블랙리스트에 빨갛게 올려놨겠지. 블랙리스트 안에 이렇게 이제 체크박스 안에 넣어놨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이 안티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운영이 어렵거든요. 우리 애청자들께서 저희들을 위해서만 노력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꼭 들어야 되는 방송이니까 예,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에 이 뭡니까 이 증빙으로서 우리를 이렇게만 못 살게 그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쁜 말 합니까?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 근데 하여튼 우리 방송을 못 보게 지금 아주 발악들을 하고 있어요. 발악들을. 예, 그래서 생방송 알림이 안 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좀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느냐. 우리가 딱 2시에 시작하겠다 그랬으면 시작해야 되는데 했다 못했다 이게 우리가 좀 그랬는데 예, 다음 주부터 새해부터는 2시에 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예. 약속합니다. 예, 우리가 2시부터 꼭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알림이 안 와도 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2시만 되면 이해란 TV를 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란 TV를 켜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선희님께서 청와대와 북한이 같은 DNA나 예, 그랬는데 예, 우리가 살다가 DNA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DNA와 김정은 DNA는 같은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도 김일성하고 김정일, 김정은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DNA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3살 때 뭐 운전을 해요. 3살 때 운전을 하고 3살 때 막 총을 쏘고 그러는데 예, 지금 문재인 DNA와 김정은 DNA는 지금 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 DNA 검사 한번 좀 해봅시다. 예, 그런데 김정은 DNA에서 저거가 나오면 어떡해요? 뭐 이상한 DNA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좀 댓글 좀 보겠습니다. 댓글 좀 봐도 되죠? 네. 예. 레이건님께서 유순호 김일성 평전에서는 김성주가 진짜 김일성이라는 말은 같은데 이미 19년에 김일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7살짜리가 김일성인가. 예, 김일성의 실제 이름은 김성주였죠. 근데 나중에 말이 바뀌어서 김일성이라고 이제 했는데 진짜는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유순호 씨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황무현님께서 박근혜 제거 작전은 북한 통일을 위하여 북한 동포 구출을 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간첩 수계와 정복 수사파들의 공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북한이 그렇게 많이 동원시켰습니다. 북한으로서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아니까 김정은이 정말 열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병호 국정원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자기들한테 넘기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거 보면 대북 정책을 올바로 했던 대통령이라는 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북한이 암살하려고 그랬던 대통령 딱 3명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북한이 그냥 입에다가 거품을 몰고 욕했던 대통령이 그 외에 2분 더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예. 예,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분명 개입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는데, 예, 이제 통일된 다음에 알아봅시다. 이게 누가 지령해서 했는지 이거 꼭 밝혀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이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구상 끝까지 쫓아가서 뭐 처단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그게 토를 당겼죠. 남한에 있는 모든 단체들, 무슨 정의를 가진 무슨 사람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정권을 뒤집어 엎는 데 힘을 합쳐야 된다. 맞아요. 아니 공개적으로 그렇게 그 우측이었죠. 노동신문에 그 업체까지 다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 기관 이름까지 다 썼어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 뭐 이런 데는 빨리 달라붙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라. 막 이게 막 맨날 나왔어요. 이건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때 신문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거.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지어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가짜뉴스 하는데 실제 가짜뉴스는 사실 청와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DNA도 그렇고 미꾸라지도 그렇고. 그 미꾸라지 보니까 북한에서 촉하면 사람들한테 뭐 흡혈귀라느니 뭐 무슨 망둥어라느니 그 북한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북한에서 그렇게 비판하거든요. 북한에서 옛날 지주개국을 뭐라 그랬어요? 흡혈귀라고 그랬죠? 예, 흡혈귀. 네, 저한테 그 협박 문건 내려보냈는데 거기 우리 할아버지를 흡혈귀라고 그랬더라고. 우리 할아버지는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미술했다고, 미술. 예? 그냥 재산을 좀 많이 물려받았을 뿐이지 그 뭐 흡혈귀랑 상관없어요. 근데 흡혈귀라고 그랬어요. 흡혈귀. 야, 내가 그 청와대에서 요즘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똑같아. 미꾸라지도 똑같고 DNA도 똑같고, DNA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지? 또 있어요. 무슨 육급 주제에 육급하고 굽이 안 맞는다. 그럼 지네 굽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행정고시도 안 보고 들어간 것들이 무슨 굽이 안 맞는다 그래요. 어쨌든 청와대는 김일성 따라하기에 아주 그 뭐 대단해요. 예. 여기 어느 분이 김성주가 김일성이었다, 이렇게 글을 남긴 분이 있는데 과거 북한이 만든 문건들을 보면 김일성이 뭐 항일 발치산 투쟁을 할 때 뭘 만들었다는 문건들을 뒤져보면 그 김일성의 호가 경애였습니다. 공경할 경자에 사랑의 자에, 그래서 경애 김일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나온 문건들에는 김일성의 호가 있었다는 걸 일체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호가 경애였다는 것도 완전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매우 이상합니다. 왜 북한이 그 경애라는 호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지. 네. 예. 그래서 또 여기 저도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마티스 국방장관이 사표를 내셨다고 그래요. 네. 아마 좋은 분이 또 이제 국방장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되실 거라는 얘기는 조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또 가장 하나님을 진짜로 모시는 그 기독교인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그 다음 순서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 순서는 이란입니다. 난 그래서 이거 잘한다고는 평가를 못하겠지만 뭔가 성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란이 아니면 다음엔 북한이겠죠? 네, 어쨌든 어떤 분이 흡혈귀, 그럼 종이는 뭐예요? 흡혈돼지. 흡혈돼지.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는 김정은이랑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DNA 검사를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하시던 말씀 좀 마저 좀 해주십시오. 끼어들기 위해서 미안한데. 사실
이 소책자를 계기로 해서 이 탈북자 단체들이 그 이후부터 소책자를 많이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 처음에 보낸 소책자는 매우 그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면 북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여서 정말 들어오면 자식들 해고 때리고 와이프를 때리고 정말 우리 부모는 정말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욕하다가도 정작 누군가 제 아버지가 밖에 나가 술주정을 하다가 매를 맞았다고 하면 속으로 울컥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그 김정은을 그렇게 욕하다가도 저게 빨리 썩어졌으면 이렇게 욕을 하다가도 정작 밖에서 누군가가 김정은을 욕하면 좀 화가 나는 이런 심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걸 보면서 진짜 시원하게 말을 잘했네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류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강도를 적절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탈북자 단체들이 김정은이 정체를 고발한다. 김정일은 누구인가? 김정일의 여성관계 막 이렇게 매우 강한 톤의 그런 소책자들을 많이 부렸죠. 그렇죠. 사실 그 김씨 김가족 속의 그 여성 편력은 대단해요. 보니까 그 유순호 선생께서 김일성 평전 학원을 내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셨대요.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일성 평전 학원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지금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정수, 김정일의 엄마죠. 김정일의 엄마가 엄마가 김정숙인데 김정숙이가 김일성의 5번째 여자라는 거예요. 김정은의 엄마 고영이도 김정일의 5번째 여자입니다. 이 집안은 이상하게도 5번째 여자에게서 그 후계자가 나오는 무슨 내력이 DNA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김일성의 5번째 여자가 김정숙인데 이 김정숙이 그러면 처녀냐? 처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감령이라고 권한의 행군 때 서부대 활동을 할 때 다 이제 어디로다 필리핀 갔는데 3명에서 서부대 활동을 이제 부대하고 떨어져 서부대 활동을 하다가 2명이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지키고 있던 사람이 총을 걸어놓고 쏠놓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감령인데 맞습니다. 그 지감령의 마누라가 김정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김일성이가 김정숙이를 5번째 남의 여자를 또 이렇게 해먹은 거죠. 그랬는데 김정일이 1위는 또 고영이라고 하는 5번째 여자를 또 해먹어가지고 지금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악질이 이 미친 X가 지금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형님께서 후원 계좌 번호 좀 주세요 그러셨는데 후원 계좌 번호는 우리 유튜브 밑에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막에도 좀 올리겠습니다. 미안해가지고 자꾸만 해달라 그러기가 그런데 그럼 이게 어느 분입니까? 박남산 투석인가? 투석 이분께서 그럼 이설주도 5번째? 이랬는데 이설주가 5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주 근데 그렇죠. 현성월이 먼저 있었던 건 사실이고 현성월이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며요. 그건 김정은의 자식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거야 어떻게 DNA 검사를 해봐야 알지. 문 기자가 어떻게 우리 전 기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단정지면 안 돼요. 현성월이가 애를 가졌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남자를 갑자기 막 공수를 해서 결혼시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자마자 현성월이가 나는 당신하고 살 수 없다.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빨치산도 아닌데 남자하고 이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가 없었대요 지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건 빼도 박도 아닌 거지. 그러면 그 애가 김정은의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니겠어요? 남산 부석입니다. 남산 부석? 부석이구만. 우리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폐륜혈통. 그렇습니다. 폐륜혈통. 이게 통일후 공산당의 고위층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지 기자님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위층. 예. 제가 알건대는 그때 북한 재건을 위한 대안 이런 거죠. 이런 소책사에는 북한의 간부들을 상당히 포섭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부들도 생존을 위해서 김정은한테 뭐 충성을 하느라고 애썼을 뿐이지 정말로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그들도 다 투사가 됐을 수 있다는 가상을 내린 거죠. 사실 북한 간부들 중엔 다 악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어쩌지 못해서 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포섭하는 정책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산당에 부역한 사람들일지라도 이제 앞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받아들이고, 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같이 가야죠. 그렇다고 70년 동안이라고 있으면서 해먹었는데 어떻게 다 죽일 수도 없고. 예, 이게 김건달님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주민들 뭡니까? 임종석 친모도 김정수. 이상해요. 임종석의 엄마는 김정수, 문재인의 마누라는 김정수, 김일성의 마누라는 김정수.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엄청 좋은 이름인가 봐요. 이게 야흥님이 북계 공산당 고위층들은 여독 수용소로 보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위층들을 여독 수용소에 보낸다. 저는 차라리요. 북한의 고위층은 그런 대로 그냥 북한에서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세습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냥 종교에 완전히 세뇌된 거나 같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종교에. 그런데 남한의 종북들은 뭡니까? 남한의 종북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북한의 참상이 다 밝혀졌습니다. 인터넷이고 뭐고 보이면 다 숨김없이 북한 내부가 이제 얼마나 많이 밝혀졌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북한에 있는 고위층들 중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엄청 이제 보이부 간부들도 다 그럽니다. 그래서 악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인권 탄압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원한을 당한 사람들이 아마 처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유혈 낭자한 이 난투극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는 죽여라 누구는 말아라 이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물어야 되겠죠. 당신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역했던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정말 과거를 뉘우치고 김일성 공산왕조에 이렇게 부역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석고 대제를 해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겠죠. 예, 여독 수용소는 폐지해야죠. 폐지해야죠. 그렇죠. 어제 이분이 이거 물어보셨는데 이봉규 TV에 나와서 강명규 씨가 박사인가요? 박사겠죠. 모르겠습니다. 박사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 안 했어. 그래요? 네. 그분이 박사는 아니고요. 아마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박사는 아니실 거예요. 예, 어쨌든 강명도 씨가 북한 쌀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많이 떨어졌다고 어제 우리 정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죠. 네.
남한의 정복을 모두 체포하여 요독수용소에. 예, 그거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보면서도 정복을 하는 그런 자들은 다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쉽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고위 간부들 중에 남한의 정복들에 대해서 이빨을 뿌득뿌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다 뭐 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내보낸 이런 해커들 있죠. 이 해커들을 1세대 해커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마구 훔치는 게 아니라 그땐 정말 남한의 정보를 막 싹쓸이 하느라고 혈안이 되었을 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나 제일 먼저 변한 게 이 1세대 해커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남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내려와서 갑자기 남한을 딱 해킹하고 하면서 보니까 엄청 놀랐다는 거죠.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공정한 사회인가, 이게 엄청 놀랐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되게 놀란 게 한국에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종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다 탈탈 털어갔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걸 문사에서 뿌렸는데 북한 간부들 속에서 꽤나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살생부네요. 네, 살생부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걸 꼭 빼낸 사람들은 다 숙청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김순자님께서 통일 후 그 고위층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텐데요. 뭐 기득권을 인정하면 안 되죠. 기득권은 인정해 주면 기득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민주주의 국가의 그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뭐 옛날에 백두혈통이라고 백두산 줄기라고 계속 그 줄기를 인정해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일이 돼서 북한 주민들이 아마 열심히 일하면 한 10년 내에 한국에 복음가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은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때 우리가 통일을 하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해란 박사님 부부신가요? 오늘 계속 부부 아니에요. 예, 이분은 저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기자분이세요. 기자님, 도항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정 기자님 부인께서 들으시면 화나서 여기도 달려와요. 그러지 마세요. 예, 이 정 기자님 그 부인께서 얼마나 미인이신데 괜히 우리 남편 어디다 가다 대냐고 막 화나서 오시면 큰일 납니다. 난 매맞아 죽어요. 예. 그리고요 또 그리고 사실 그 북한 내부 지금 남아있는 조직들 여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도 통치가 가혹하니까 사람들이 좀 내부적으로 잠잠할 뿐입니다. 지금 일시 음지로 숨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소나기가 오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다. 예, 제가 늘 말하죠. 김정은 정권은 오래 못 간다. 그리고 더욱이나 최근에 무슨 생산 담당제요, 기업소 책임제요 하면서 이 생산권을 많이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 경제보다 공장 기업소서 채택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그 돈벌이기를 좀 열어놨습니다. 근데 북한은요, 기존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바보가 돼서 꽉꽉 막아놓고 세국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독재를 하자고 하니까 자기네가 세습 정치를 유지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열어놓는 순간에 북한 날아갑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엄청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한 무질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간부들도 이젠 김정은 정권에 정말 이젠 화가 날 대로 화가 났고 김정은 정권에서 자기 미래가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북한의 1% 부자들인 돈주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북한 간부들도 돈주들이 아닙니다. 그
그 사람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다음 북한 주민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이라는 게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저기 서영석님께서 민간 사찰 탄핵 1순위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얘기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그때 뭐 나왔다고 이분이 대선 후보였죠 그때. 네. 대선 후보로서 탄핵감이라고 빨리 탄핵하라고 난리쳤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자기가 탄핵하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탄핵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신줄이 올바르시고 양심이 있으시다면 빨리 탄핵 스스로 자가 탄핵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가 탄핵.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도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되면 그 말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자기가 자기를 탄핵하는 셀프 탄핵. 셀프 탄핵 해야지 뭐. 자기가 그때는 탄핵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민간에 사찰한 거는 아무 일 없다 그러게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뭐 DNA가 어쩌고 뭐 이런 거 막 하면 안 되죠. 뭐. 도항님께서 부부인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부부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특히 남편을 데리고 나 방송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